많다는 거를 첫날 그래서 미리 딱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따라와라. 주의사항 같은 거 이렇게 자꾸 드리는 거고. 이제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말한테 꼭 내가 추천할 말이 있어요. 다른 강의를 꼭 들어봐라. 다른 사람 강의를 들어봐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강의가 그중 낫구나 할 거예요. 들어봐야 돼요. 들어봐야 이거를 들어야 합격하겠구나. 이걸 들어야지 내가 1년 아니면 적어도 2년에 합격하겠구나. 다른 거 들으면요 1년 안에는 거의 힘들어요. 보통 들어보세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알 거예요. 이제 그래서 꼭 좀 듣기를 권장을 해요. 다른 강의를. 샘플 강의 같은 거 있거든요. 요약 입문서 말고 입문만 말고 그래도 적어도 1월 강의, 3월 강의 한번 들어보면 강의량이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좀 많은 것 같지만 저는 줄이니까 적어요. 근데 다른 강의는 적은 것 같은데 판서 쭉 해서 외우라니까 많아요.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설명을 안 하거든. 이해를 안 시키거든. 이해를 안 하면 쉽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외울 수도 없고 모르고 외우는 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럼 시간이 계속 똑같이 걸리는데 이해를 하는 것은 처음에 어려운데 조금씩 이해된 부분들이 쌓여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현실과 타협하면 이렇게 몇 개 정도 이런 설명 안 하고 이런 뭐하러 설명해요. 자, 형질 변경, 이건 형질 허가인데 지목 변경은 허가입니다. 전답사에 아닙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개 더 있어요. 또 책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설명하죠. 왜 그런가? 사회적 의미가 있네. 이것도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허가 안 받는 거, 그러니까 미만 이렇게만 넘어가. 이것만 외우세요. 이것만 외워도 될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근데 이해를 하면 여기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거. 왜 그런가? 자투리니까 허가 받는다. 자투리가 아니니까 허가 안 받는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외우지 않아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한테 부담이 돼요. 처음에는. 다 들었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한 5월, 6월쯤 가서 말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해가 되죠. 외우면요. 생각이 안 나요. 보는 순간 기억이 나는데 덮으면 잊어먹어요. 이제. 이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역시 많이 좀 이해를 하려고 이제 이해하는 공부를 하니까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양도 많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적게 하는 거예요. 다른 강의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자, 160페이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분담구역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이 많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서 이것만 붙잡고 계속 얘기할 수도 없어요. 빨리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는 인강으로 보충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해 안 되는 것들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런 곳에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런 곳에 지정을 하고요. 여기 건축물이 이렇게 건축이 되어 있어요. 여기 허가, 개발행위가 허가 신청이 왔습니다. 허가를 했는데 여기 개발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어서 얘네들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개발행위 허가를 하게 되면 도로라든가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중요한 기반시설이 지금 현재도 거의 포화 상태인데 이거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요. 학교 새로 지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들. 이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허가 신청한 사람에게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를 해야 돼요? 완화를 해야 돼요? 강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개발하는 밀도, 정도를 규제한다는 의미에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어요. 녹관농작에 있어요. 어디서 이런 곳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주상공이라고 해서 다 이렇진 않아요. 주상공 중에 이렇게 아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주상공 중에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밀도 규제하는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고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이제 남양주시장이 이러면서 허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 곳에서 미리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해서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다 이제 그냥 외우면 강화합니다. 그럼 완화 이런 붙었을 때 여러분들이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하고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순환에 못한 것은 다음 순환 때, 다음 순환 때, 올해 못한 것은 내년에, 내년에 못한 것은 그 후년에 이제. 그게 이제 욕심을 너무 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알아들어요. 근데 욕심내서 너무나 제가 그랬잖아요. 양이 많아서 이거 우리는 공법이 서울에 부산 가야 돼요. KTX로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놓쳤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것 보고 그냥 그거 이해하려고 하시고 놓쳤다. 그럼 그 다음에 갈 때 또 보고 해야 돼요. 이제. 근데 뭐 이제 저기 용산에서 호평 온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쳐다보면서 올 수도 있거든요. 천천히 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주거상업 공업적에서 이렇게 강화 적용하는 건. 자, 여러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강화 적용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건폐율을 강화하는 게 더 직접적이겠어요? 용적률을 강화하는 게 더 직접적인 제한이 되겠어요? 뭘 제한하고 싶어요? 뭘 제한하는 게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어요?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왜냐하면 건폐율을 강화해도 용적률을 그대로 두면 10층 하는 걸 20층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 차가 다니면 안 되는 곳이거든. 그죠? 그래서 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적률을 강화하죠. 물론 건폐율도 강화하면 이제 이게 높이장 같은 것들 유기적으로 관계가 돼서 여기 이제 건축 연면적이 제한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제한은 차가 못 다니게 하고 여기 주차장이 더 부족한 것을 해소하려면 뭐를 강화하는 게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어요? 용적률. 물론 건폐율도 강화하면 의미 있지만 하나만 선택하면 용적률. 그래서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을 해당 지역의 정도 용적률의 최대한의 50%까지 강화하여 적용한다 돼 있어요. 50%. 여기가 만약 중심상업적이에요. 그럼 용적률이 1500까지 됐어요. 지금 1500을 지금 남양주시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 여러분 남양주 시장입니다. 그럼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남양주 시장이 정해서 이런 거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최대한의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하니까 750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750만. 그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얘가 도로가 너무 부족해요. 그럼 750%. 근데 사정이 조금 다르잖아요. 조금 덜 부족해. 그럼 1000% 이렇게. 근데 차가 막 항상 밀려요. 그렇다고 해서 300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왜? 이거에 50%까지 강화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깎아도 50%까지밖에 못 깎아요. 더 많이 깎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죠. 1200 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걸 깎을 수 있는 게 강화는 강화. 여기에 사정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그죠? 여기는 주택단지가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많이 가서, 공실이 많다라든가, 이럴 때는, 그런 이제 이것을 처음에는 750였다가, 여기 막 공실이 많이 생겨서 거주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어요. 차가 막 잘 빠져요. 그럼 이제 요거를 900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걸 완화한다고 안 해요. 아까 처음에 있던 걸 강화했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검토를 합니다.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있는 곳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닌 곳은 하천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기타 시설 같은 걸 통해서 경계를 분명히 할 것. 그러니까 규제를 받는 곳과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은 경계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흐릿하게 해야 돼요? 명확하게 해야 되겠죠? 분명히. 그런 말 지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건폐 용적률 얼마까지? 강화 50%. 무슨 지역? 주상공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 50%까지 강화. 그리고 이 말도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있는 내용과 대통령령에서는 용적률 50% 강화한다고 했거든요. 이거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이거 강화해도 되고 이거 강화해도 좋다 했는데 이것만 50% 강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시험에서는 대통령령에 있는 걸 물어보는데 여기는 양이 안 많으니까 이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뭘 강화한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서 적용한다. 완화 이런 말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숫자가 나오면 뭐만 나와야 돼요? 용적률 50%. 건폐율 50% 강화 적용한다 이런 말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대통령령에 아직 없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을 맞게 하려면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령을 건폐율 50% 만드세요. 그럼 맞는 말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용적률 50%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요. 도로 같은 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게 많아요.
추상적인 표현 하나 있는데 그 무시하고 도로가 이제 국토교통부령에는 상업적은 중심상업적은 도로가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하는 도로율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율. 그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네, 법이 불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데 그 기준을 미달하니까 분명히 불령에서 그 도로율을 정한 것은 상업지역에서는 이 정도 도로는 필요하다고 해서 정한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상업지역이 형성돼서 도로를 넓힐 수 없는 곳들이 있어요. 남한계시 가장 번화가 이런데. 그래서 도로율보다 얼마 이상 부족해요? 20% 이상 부족한 지역. 수도나 하수도가 2년 이내에 이곳에서의 수도 수유량 또는 하수 처리 용량 이것을 2년 이내에 초과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것도 지정할 수 있고 지정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학교가 2년 이내에 그곳의 학생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년 이내에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곳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계를 분명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하는 것이 기반시설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의 내용이에요. 네, 내용이니까 20% 2년, 얘는 20%인데 이걸 명확하게 연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몇 년이에요? 2년. 몇 퍼센트? 20%.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 이거 다 합친 것보다 이가 더 중요해요. 용적률 얼마 강화한다? 50%까지 강화한다 하는 거. 이건 이제 50%까지 할 수 있고 최대 50%까지 강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 개발 및 또 관리 구역이나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얼마 이내에서 해야 된다, 얼마 이상으로 해라 이런 것들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시도지사가 정합니까? 국가가 정합니까? 국가. 제가 그랬죠. 기준은 누가 정해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다 기준이 다 각각 각색이면 안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러면 맞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그러면 틀렸고 물론 어떤 경우는 불령이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는 말 나오지만 무시하고요. 국가가 한다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한다, 조례가 한다 이런 말 나오면 틀렸다고 하시고 자,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 구역을 정하는 기준. 아까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라 하는 기준. 경계를 하천으로 명확하게 해라. 그런 기준은 국가가 정해주고 그 기준을 정해주면 남양주시에서 어디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남양주시장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발행위 파트거든요. 지금 여기. 여기 누가 하는 거 있지? 공부하는 것은 특별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아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서는 국장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서 공부하는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는 누가 결정하는 거다? 특별시장 군수.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따로 공부하고 성장관리망은 따로 하고 여기하고 따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자꾸 전체 체계에서 이해를 한 다음에 누가 하는가 보면 특별시장 군수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누가 정해요? 특별시장 군수예요. 근데 이러한 전체단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 이제 국가가 할 수 있고 국장이나 시도지사도 할 수 있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하나 개별적인 행위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하나하나 행위들이거든요. 성장관리방안도 특별시장 군수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특별시장 군수입니다. 그거 따로 안 쓰겠습니다. 이게 이제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의 전부입니다. 160페이지 한번 볼게요. 개발 및 관리구역. 개발 및 또 관리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어떻게 한다?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강화예요. 건폐율 용적률 강화. 필연적으로 어디가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곳이겠어요? 주거, 상업, 공업적, 도시적 그러면 안 돼요. 도시는 녹지적도 있으니까 도시적 그러면 안 되고 도시 중에서도 특히 주거, 상업, 공업적. 특별시장 군수는 주거, 상업, 공업적을 대상으로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양괄호 3번 두 번째 줄을 괄호 안에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에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이 뭐야 이거는 괄호에다 그만해놓고 또 건폐율 용적률이라는데 괄호 안에 있는 것만 읽으세요. 자, 용적률 최대인데 50%까지 강화 적용한다. 어차피 양괄호 1번에
건폐율 용적률 강화 이 말은 있고, 그러니까 양관의 3번에서는 그냥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50% 용적률 강화 이것만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그다음에 지정 절차, 지방 도시의원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중앙 심의는 아니겠죠. 특별시장 군수니까 지방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변경할 때도 심의 거쳐야 되겠죠. 고시, 목차정도 보시고 심의하고 고시합니다. 다음 페이지 지정 기준. 지정 기준은 두 번째 줄에 대통령령으로 일단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주면 그것을 고려해서 국장이 정한다. 지정 기준 누가 정합니까? 국장이 정합니다. 만약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필요할 때는 여기 이제 국장이 지침 같은 거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정하라 한다든가 아니면 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라든가 이런 기준을 누가 정한다고요? 국장이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보겠습니다.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불행히 정하는 바에 따른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것.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할 수 있는 기준 대상 지역이고요. 향후 2년 이내에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향후 2년 이내에 하수 발생량이 하수 처리 용량을 20% 이상 초과하거나 향후 2년 이내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이런 것 등에 기반해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은 잘 안 나올 거예요. 2년 20%만 숫자만 알면 찾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온다 그러면. 2번 뭐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거 이런 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3번 용적률 50% 하는 것은 좀 전에 봤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그거예요. 용적률 50% 그리고 용적률 50% 하는 거 4번에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지역의 그 인구라든가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때 시기가 달라질 수,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주기적으로 검토한 주기 같은 것들을 좀 국장이 기준을 정해줄 수 있어요. 만약 6개월 단위로 검토해라. 5년 단위로 검토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거니까 몰라도 됩니다.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하는 말 보시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에 얘 한 문제,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공부할 양이 이거밖에 안 돼요. 얘는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얘는 다 맞춰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와. 이제 지금은 양이 많거든요. 여기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이런 곳이 합니다. 자, 건축물이 있는데, 자, 여기는 도로가 얘보다 넓죠. 근데 얘는 부족하고 얘는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개발이 별로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했어요. 재해로 멸실되고 건축했어요. 이제 건축구에서 공부하는데 이걸 재축이라고 얘기하면 개축 그래요. 재축과 개축은요, 특징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종전 규모를 초과하면 안 돼요. 종전 범위 내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내가 철거하거나 재해로 멸실됐는데 새로 건축했습니다. 이게 신축이 될 수 있는데 신축이 되려면 종전보다 커지면 신축이에요.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데 종전보다 키우면 얘는 그냥 증축이에요. 증축. 이것도 신축이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었어요. 신축이죠? 자. 그러면은 이 도로가 아까 부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도로가 얘 때문에 부족해져요? 안 부족해져요? 얘 때문에. 문제 없죠? 종전 규모를 초과하지 않았잖아요. 한 명 살았는데 한 명 살아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문제가 없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네들 때문에. 신축이나 증축 때문에. 얘네들 때문에 도로가 이렇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한테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무슨 행위예요? 신축, 증축 행위. 자,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앞으로 부족하게 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뭐 여기는 얘하고 다른 사정이 뭐예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도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얘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죠.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같은 지역에 중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이 말이 일단 들어가야 되고, 이걸 주상공 외의 지역 그러면 안 돼요. 주거지역일 수도 있어요. 주거지역 중에 포화 상태가 되는 곳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이지만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남양주시의 주거지역이 다 이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가한 곳 있죠. 앞으로 이제 부족하게 될 곳,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노란색 행위들이 생기느냐? 이런 곳에 지정을 해야 돼요. 먼저 행위 제한이 완화될 때 이러한 행위가 많아져요? 강화될 때 이러한 행위가 많아져요? 완화. 또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되는데 그게 해제가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이 앞에 있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무시하고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됐어요?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요. 특별시장 군수가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요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개발의 행위 허가 건수가 여기 전년도 허가 건수, 2019년도 허가 건수가 2018년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했대요. 전년도가 전년도보다, 이 말은 기억 못해서요. 그 틀리 안 하니까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올해는 이제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그죠?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재작년보다 44% 늘을 거예요. 내년엔 또 더 많이 늘죠. 거의 좀 몇 년 안에 뭐 2배, 3배 될 겁니다. 그래서 허가 건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전년도 어떤 특정 지역을 남양주시장이 관찰을 했더니 인구 증가율이 남양주시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은 지역, 이런 곳에 대해서 여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됐어요? 완화 또는 해제가 되는 거. 강화 이런 말 들어갈 수 있어요. 살짝. 그거 안 돼요. 여기가 1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돼요. 완화됐잖아요, 지금. 용적률이 완화됐잖아요, 지금. 허용되는 건축물 완화됐겠죠? 근데 주거지역인데 녹지적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은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물론 이런 곳이라 하더라도 허가 건수가 전년도보다 20% 증가했거나 인구가 20% 이상 증가한 거, 그런 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람이 더 많이 몰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늘리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서 미리미리 기반시설 설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치하는 비용의 20%, 100분의 20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요. 민간이 부담해야 돼요. 도로 같은 거 무조건 우리 국민들에게 부담하라고 안 해요.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고, 민간은 100분의 20까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 허가 건수, 인구 증가, 다행히도 20%만 나왔어요. 용적률 몇 %죠? 50%. 민간 부담률도 제가 지난번 말했는데 몇 %? 20%, 100분의 20까지 부담합니다. 그 숫자가 다행히 20으로 많이 통일되어 있었죠. 이게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요건입니다. 무슨 행위에 대해서 부담하라고 했죠? 이거 신축이나 증축.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증축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200을 초과할 때. 100제곱미터 아니야. 200 초과할 때. 이게 얼마를 초과해야 돼요? 200. 근데 한꺼번에 199 해놓고 그 다음에 199 이러면 편법이겠죠? 그러니까 다 합해서 200 초과하면 부담해야 돼요. 다 합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1이고 노란색도 1이었어요. 얘 어느 만큼 부담해야 되겠어요? 이만큼 부담해야 되겠죠? 얘는요? 1. 얘 부담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얘는 얼마 부담해야 돼요? 1. 그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했습니다. 그럼 어느 만큼 부담해야 돼요? 1만큼. 이걸 달리 표현해 볼게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야 된다. 맞죠? 이제 그 말이 본문에 나왔을 때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찾아야 돼요.
이게 이제 신축입니다. 그래서 이 신축, 증축인데, 자, 신축의 경우에는 생자로 짓는 것도 있지만, 기존 건축물 철거, 멸실 후에 건축할 때는 순수하게 증가된 부분만 부담한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요, 공식은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치 비용은요, 먼저 용지 비용이, 시설 비용이 들어가요. 시설 비용. 그다음에 용지 비용도 들어갑니다. 도로라고 친다면은 도로 포장 비용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도로를 수용해야 되니까 땅값도 들어가겠죠? 자, 이게 이제 있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건축 연면적. 건축 연면적 있죠? 건축 연면적을 곱해요. 그러니까 많이 크게 지은 사람은 크게 부담하는 거고, 적게 지은 사람은 적게 부담하는 거고. 그리고 민간 부담률 얼마로 했어요? 아까 100분의 20. 이게 이제 지역 사정에 따라서 약간 더 강화 완화될 수 있습니다. 기본이 100분의 2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 비용을 이제 산출하면, 내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이걸 이제 부과를 해줘요. 그럼 내가 사용 승인 받기 전까지 납부해야 돼요. 납부 안 하면 사용 승인 안 해줘요. 이제 이용을 못 합니다. 네, 여기 이제 용지 비용이, 용지 공식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자, 참고사항 겁니다. 이 시설 비용은 표준 시설 비용이 있는데,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서 고시를 해줘요. 도로라면 뭐 몇 미터 도로는 1미터당 폭이 얼마일 때는 1미터 얼마 들어간다, 이런 시설 비용을 이제 정해주고, 그리고 용지 비용은 이렇게요. 여기에 있는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의 평균을 내요. 일단 쓰지 마세요. 공시지가 평균을 내고, 여기다가 이제 이 지역의 지자체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0.4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정하는 비율을 곱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이 건축물이 숙박시설인 경우와 단독주택인 경우와 어디가 더 물을 많이 쓰겠어요? 숙박시설. 똑같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안 쓰고 더러우니까 그냥 나오겠지만, 많이 써요, 보통. 그게 기반시설 유발개수라는 게 있어요. 유발개수. 그걸 곱해줘야 되겠다. 유발개수. 이건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작년에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숙박시설. 숙박은 보통 몇 박이에요? 1박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1박. 1.0이에요. 숙박시설은. 숙박하면 뭘 내야 돼요? 숙박료를 내야 돼요. 의료시설은 0.9예요. 그 숙박시설과 어울려 다니는 약간 불량한 애가 있는데, 위락시설이라는 애가 있어요. 위락시설. 둘 중에 누가 위에 있어요? 누가 위에 있냐고 물으면 그거 가지고 대답을 해야지. 누가 위에 있냐고요. 얘하고 위락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냐니까. 누가 위에 있냐고 하면 위가 위에 있다 그러면 되지. 강의 한 거 가지고 내가 쉽게 짐작하는 거. 강의 안 한 거 갖고 안 물어봐요, 저는. 그냥 너무 쉬운 거, 강의 한 거 이것만 물어보지. 얘가 위에 있어요. 친구인데, 친구도 좀 짱이 있고 아닌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친구인데, 얘는 보통 잘 어울려 다녀요. 약서 2.1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과 하면 얘하고 같은 라인에 있는 게 노교수야 하는 게 있어요. 노교수야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떨어져 있습니다. 0.7. 그리고 주택도 주거, 업무시설, 이것은 이제 건축부와 또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그래서 주거, 업무 이렇게 0.7. 노유자, 교육연구,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이것이 0.7 그래야지. 근데 보통 이제 숙박과 위락이 붙어 다니는데, 누가 위에 있어요? 위락. 건축과 하면 숙박 바로 위에 위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올려 신고하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허가 신고 사항이 필요 없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나왔는데, 작년에 좀 너무 어렵게 나와서 맞춘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찍어서 맞출 수 있겠지만, 이제 건축법에서는 이 서열 관계가 아주 중요하고, 여기는 뭐 이렇게 몇 개 하는 것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는 숙박 위에 1, 2위가 있어요. 1, 2위가 있어요. 1, 2위. 1은 뭐겠어요? 이제 1, 아니 숙박 위에 1, 2가 있다니까. 1은 숙박 유발개수가 1.0이라는 거고, 얘는 이거 위에 1종 근생. 2는 2종 근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어요. 이제. 그리고 종교시설, 문화, 집회시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3, 1.4, 1.6, 2.1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제. 숫자까지는 못 외워도 돼요.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 정도 해서 했는데, 저랑 공부한 사람도 작년에 맞추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공장은 또 수십 가지가 있어요. 10몇 가지가 있는데, 공장에서 아주 깨끗한 척하는 종이는 제일 높아요. 2.5.
그 더러운 담배는 0.4. 왜 그럴까요? 더러운 애들 잘 안 씻으니까 유발기수가 적어요. 0.5, 0.3의 담배 같은 거. 근데 뭐 비금속 광물, 뭐 비금속 제조 무슨 공장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저도 몰라요. 그거. 나왔어요 작년에. 그럼 버리는 건지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 이제 시험자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일종근생. 자, 이게 유발개수라는 거예요. 유발개수. 숙박설이 주거시설보다는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일종근생이 있고 이제 판매시설도 있어요. 판매시설. 일종근생은 이마트 24 이런 것들은 보통 일종근생이에요.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이마트는 판매시설이에요. 크잖아요, 규모가. 그죠? 누가 더 돈을 많이 내겠어요? 얘가 많이 내. 왜냐하면 건축 연면적이 얘가 크거든, 얘가. 그죠?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기반시설 유발개수는 똑같아요. 얘랑. 제가 그래서 이마트 24와 이마트를 말한 거예요. 이마트 24나 이마트나 똑같은 면적에서 발생하는 어떤 수요량은 똑같겠죠? 근데 얘는 면적이 크니까 여기서 면적 때문에 많아지고 그래서 일종근생 판매시설은 같다. 이렇게 해서 저 이거 기억하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이제 이종근생 있고 그래서 숙박 위에 본래 건축법은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는 1, 2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에서 1.4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거의 찾을 수가 있는데 한 70% 찾는데 작년에는 여기서 완전 벗어난 거 그걸 냈어요. 이제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다 외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유발개수 하는 게 의미고요. 공식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연면적에서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신축에 있을 때, 초과하는 것만 대상이라는 거. 200제곱미터 초과한다는 단순한 숫자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발개수는 하나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이 정도 이 정도 하는 걸로 역시 올해도 그냥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면요, 여기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대학은 여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물론 여기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는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데 그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한다든가 소규모 개발 행위가 이렇게 연달아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올해 상반기, 여기는 올해 하반기, 이건 내년에 상반기 이렇게 연달아 개발이 진행될 것 같으면 전체를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는 게 낫겠어요? 따로따로 다 분할해서 구역을 정하는 게 맞겠어요? 전체를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하도록 할 거. 그래야지 도로 같은 거 설치할 때 계획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구역과 분명하게 경계를 설정할 것 하는 것도 맞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데 국장이 그런 걸 참고해서 국장이 지정 기준을 정해야지. 안 돼.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은 이제 국장이 하고, 근데 하는 것까지 이제 봤습니다. 지금 본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6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어디에 지정해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뒤는 그냥 줄 걸 필요 없습니다. 도로, 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세 번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음에 해당한 지역은 특별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는 곳? 완화되는 곳. 인구가 몇 퍼센트? 허가 건수가 20%.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보시고 지금 한 거 돼요. 자, 지정해야 되는 거 보겠습니다. 1번 네모 안에 있어요.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령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국토계획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지가 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곳.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이잖아요. 근데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서 건폐율이 80으로 바뀌었대요.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됐어요? 완화됐죠? 지정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칠판에 쓴 것처럼 이제 그게 1번에 있는 말이고 2번에 있는 말은 용도지역이 바뀌었대요. 1종이 3종으로.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됐어요? 완화됐죠?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됐대요.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이 해제가 되면서 행위자니 완화가 됐겠죠? 이런 것을 지정하란 말이고. 근데 그 지금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나중에 이해는 안 해도 돼요. 까먹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뭘 기억해야 돼요? 완화, 해제. 강화 이 말들만 안 돼요. 그래서 1번에 있는 것이 예로 나올 수 있고 2번에 있는 것이 예로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대로 안 나오고 그 상황을 예를 주면서 시험에서 출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꾸 들으면서 그냥 이해를 하고 시험에 나왔을 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말을 할 때마다 다 거기다 다 카피해가지고 써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다음에 3번 동그라미 1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허가 건수가 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어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을 관찰했더니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해당 지역에 속한 특광별별 시군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은 지역이에요? 20% 이상 높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개발 행위 파트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많이 꽤 물어보는 편이고요. 지정 절차 외가로 2번 절차. 개 아니니까 주민의견 드려야 돼요. 그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민의견 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심의하고요. 다음 기반시설 설치기 외가로 3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면 그곳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라고 했죠? 아까 제가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라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10만 제곱미터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학을 설치할 필요성까지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 같은 것들은 여기에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설치할 때 100분의 20 여러분 돈 냈는데 우리 애들은 못 가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용도 안 할 건데 못 간다 죄송합니다. 갈 수도 있겠지만 못 갈 수도 있죠. 얼마 억울해요. 돈을 냈는데. 대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 책에 지금 없는데 이런 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없는 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요. 이 기반시설 다음 163페이지 외가로 4번 바로 외우시면 동그라미 4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1년 안에 수립을 해야 돼요. 안 하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의 효력이 없어져요. 163페이지 외가로 4번에 바로 위에 동그라미 4번. 몇 년? 1년.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몇 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어요? 3년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몇 년? 1년이에요. 1년. 요즘에는 이걸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방학 수시 같은 걸로 일기를 써오라고 그랬어요. 일기 잘 안 쓰죠 요즘에는. 그죠? 일기가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몇 년? 1년. 일기.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 해제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 바로 위에 보면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라고 했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연결해서 복수 한번 해볼까? 밑에 쓰지 마시고 쓰면 다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면적이 20만 제곱미터예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 얼마가 시공을 초월해요? 시공을 초월하는 건 빛의 속도 얼마예요? 30만. 20만이니까 지정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녹지가 주거로 바뀌었는데 빛의 속도 3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지정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정할 수 있든지 지정해야 되는지 지정을 했어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죠. 지구단위 계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따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연결할 수 있죠? 아까 30만 까먹어요. 괜히 물어봤네 30만. 그럼 더 간단해. 지구단위 계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립되어 있어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거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럼 기반시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했을 때도 여기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여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니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 있는 것들은. 지정기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먼저 고려할 사항이 1.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얼마 이상 규모가 되도록 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한다. 이런 숫자는 뭐 틀리게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맞는 말은 거의 안 나오고 뭐 5만 이상이 된다, 1만 이상 되도록 한다, 뭐 이런 말 나올 수 있는데 10만 이상. 소규모 개발 행위가 연접해서 연달아 접해 있다 이랬죠. 계속 연달아서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소규모 개발 행위, 계획이 세워진 개발 행위 구역마다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지정할 것. 그리고 경계선이 분명할 것. 뭐 이런 것들. 3번은 뭐 답이 아닐 거고. 자,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 대상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인데 이건 볼 필요 없습니다. 보지 마세요. 대통령령을 뒤져봤더니 단독 숙박뿐만이 아니고 우리 법에는 건축법에는 29가지 용도가 있는데 전부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를 초과한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런데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 대상 행위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죠? 그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면. 그리고 이제 200제곱미터 초과한다는 말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는 것은 보면은 이겁니다. 200을 초과하는 것만 부과 대상 행위로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200을 초과하는 건데 여기다가 199 건축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걸로 할까? 190 증축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200을 초과 안 했으니까 감면 받았어요. 그리고 내년에 여기다가 또 199 늘렸어요. 199 늘렸어요. 그럼 안 되니까 이렇게 200을 초과하는가를 판단할 때는 요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증축한 면적, 이거 맞는 면적 이걸 다 합해서 200을 초과하는 걸 판단하는 거고 부과 대상은 뭐만 하는 거야? 노란색만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노란색만 여기 그 말이 여러분들 처음에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200제곱을 초과한다는 말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는 것은 건축물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가 아니고 이제 증축할 때 일부 증축했어요. 그럼 또 증축해. 그러면 증축한 거 다 판다 이 말이고요. 근데 지금 거기는 줄긋지 마시고 200만 일단 보세요. 실제로도 다만 하는 말이 나올 수 있고 괄호 안에 있는 말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제 다만이란 말이 이해가 다 되고 나면 나중에 이제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만 비용을 부담하면 돼요? 초과한 부분. 산정 기준은 읽어주는데 뭐 줄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까.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에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부과대상 건축 연면적과 100분의 20 민간 개발자의 부담료를 부과하는데 공식은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 하는 말 있죠? 누가 정한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세 줄 내려가면 국장이 고시한다. 뭐 1월 1일 기준에서 6월 10일 이전까지 한다는데 보지 말고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볼 거 없어요. 또 나올 내용도 아니고 얘 때문에 틀리게 안 하니까 누가 정한다? 국장. 오히려 이제 시도지사가 정한다 이런 말 나면 틀렸다는 것 중 아시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용지 비용에 대한 또 공식이 있는데 그거 뭐 여러분들 강의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료는 얼마? 100분의 20. 100분의 20. 자, 유발 개수.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얼마요? 0.7. 이 옆에 뭐 있었죠? 노교수야 있었죠? 한번 찾아보죠. 노는 11 노유자시설, 교는 10 교육연구시설, 12 수련시설, 수. 야는 어디 있을 텐데?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 맨 뒤에 29호에 야영장시설. 이건 여기도 조금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건축법에 가면 의료시설하고 노교수야가 같은 라인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의료시설은 0.9고 노교수야 얘만 떨어져서 이제 주거 업무시설에 붙어 있어요. 주택은 단독도 있고 공동도 있고 다 마찬가지로 0.7입니다. 0.7. 다음에 이제 숙박은 얼마 있어요? 아까 1박 한다 그랬죠? 1.0. 숙박 위에 뭐가 있어요? 1, 2위가 있었죠? 1, 2위. 1 어디가 있을까? 1. 1종 근린생활시설 3호에 있죠? 1.3. 그리고 4호에 2종 근린생활시설 1.6. 똑같은 면적이라고 한다면 이마트 24나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마트 24는 일종근세, 이마트는 뭐 있어요? 7, 판매시설.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1.3. 1종과 2종 사이에 문화집회시설 1.4, 종교시설 1.4, 5, 6, 9에 있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이제 깨끗하려면 많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 때문에 환경이 오염이 돼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별로 오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종이 공장은 깨끗하잖아요. 2.5. 저 같은 담배 공장은 0.3. 잘 안 씻으니까. 더러워서. 23호에 있잖아요. 이거만 그냥 재미삼아 하고 나오면 그냥 운이 좋고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했는데, 문제 3호에 맨 위에는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공장 뭐 이렇게 올해 나왔는데, 또 나올 지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답이니까 3번만 볼까? 답으로 처리해서 3번.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 공장 1.3. 그래도 올해 나왔다고 해서 다축은 안 하겠습니다. 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및 체납 처분 있는데, 납부 의무, 건축 행위를 하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이랬는데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왜 틀렸죠? 건축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재축도 건축행위인데 내야 돼요? 이전도 건축인데 내야 돼요? 아니거든요. 뭐만? 신축, 증축만. 그래서 맞는 말을 들려면 68조 1항에 따른 건축행위 그래야 돼요. 그 68조 1항에서 신축, 증축만 하라고 부담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조문을 살짝 빼놓으면은 이 맞는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돼요. 실제로도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축, 증축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만약 건축행위를 한 자는 부담한다. 틀린 말이에요. 누구만 부담하는 거예요? 신축, 증축. 그러니까 법조문 같은 것들을 이걸 이해를 못하고 빼먹으면은 틀린 말들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법조문을 처음에 책을 쓴 저자는 냈는데 편집하는 사람이 뭐 이거 복잡하니까 이거 조문 써봐야 학생들이 알겠어 하면서 뺐을지도 모르겠어요. 법조문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축, 증축.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틀렸어요. 개발행위는 뭐가 있었는데? 건축물 건축, 공작물, 형질 변경, 토지 분할 이거 상관없어요. 그죠? 개발행위 중에 무슨 행위? 68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행위. 68조 1항에서 뭐라고 있어요? 신축, 증축행위만 부담한다. 그러니까요. 신축, 증축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해도가 좀 떨어지면 틀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럼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기반시설 부담국에서 이런 말 집어넣어가지고 헷갈리게 한 다음에 집어넣으면 그 말이 여러분들 정확히 이해를 못한 사람, 외운 사람들은 틀리는 거니까 그냥 외워가지고 이해를 못하면.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 외가로 5번 보겠습니다. 물납 있어요. 물납은 본래 이제 뭘로 내는 게 원칙이겠어요? 현금하고 똑같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내도 되죠? 당연하죠, 그것들은.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아까 도로에 용지 비용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돈이 없으면 도로 부지 같은 거 제공해도 돼요. 돈하고 땅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아요. 물질적인 가치가. 더구나 부동산 공법이니까 부동산 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돈이 다르다 그러면 안 돼요. 돈이나 땅이나 같다. 돈 대신에 땅 냈어요. 돼요, 안 돼요? 되고 땅 대신에 돈 냈어요.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내가 공공시설 부지 제공하면 건폐율 용적을 완화시켜줬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도로까지 내가 설치했어요. 그러면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그 돈이나 땅이나 같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무슨 말인가 제가 약간 우스개 비슷하겠지만 알고 나면 정비법에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지문들 하나를 이해를 하는 것이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하되 부과대상 토지나 또는 이와 비슷한 토지로 대신 납부하는 것 가능하다. 시간이 돼서 10분 쉬었다가 198페이지 위원회부터 마지막 이제 국토계획법 나머지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